평면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년도 2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합격했었던 회차 문제인데 71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71점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71점이지 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합격 수준이 얼마큼 해야 합격인지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면도는 지문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면을 굳이 제도판에 A3 용지를 붙여서 평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면서 작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면에 답안을 찾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은 작도는 나중에 하시고 평면은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A4지 용지에 이렇게 칸을 5칸, 6칸 정도로 해서 출력을 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는 외부 시설이 있구나. 이쪽에 주요실이 배치가 되고 이쪽에 뭐 진입마당, 이쪽은 야외 시설, 뭐 출입구는 이쪽이겠네, 이쪽이겠네 표시를 한 다음에 배치도를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고 옆 사람한테 답안지하고 비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안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고 나면 다른 문제를 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에 따른 답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감이 잡히고 나서 답안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면도는 솔직히 3시간 동안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작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만 잘 세우면 작도는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 얘기를 들어도 평면도는 프리핸드로 그림을 그려도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프리핸드로 각 위치가 적재적소에 있다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도 연습은 나중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하나의 네모칸이 뭐 50제곱미터다, 60제곱미터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지문에 나와 있는 면적 설계 조건을 보고 본인이 정하면 돼요. 하나의 사각형이 이번엔 45제곱미터, 이번에는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위치를 잡는 연습을 해서 감을 잡은 다음에 작도는 굳이 연습 안 해도 지금 그리는 실력으로 단면도하고 대지계획, 배치계획 연습한 실력으로 작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대지부터 봤어요. 대지부터 보고 북쪽이 여기구나. 그리고 여기 공원이 있네. 여기는 교차로네. 그리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네.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에서 근린상가 지역의 통로, 이런 것들을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20m 도로, 10m 도로,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것을 먼저 본 다음에 경사지란 소리죠. 4m, 1m 있으니까 이런 경사지, 이런 조건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설계 조건에서 거의 뭐 30%, 많게는 50%까지도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들면은 뭐 전면상가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면에 상가가 있겠죠. 대지에서 뭐 전면이 여기가 될지는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면상가는 어딘가 전면에 나와 있는 상가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후면 상가와 청년 카페 150, 150 하나의 덩어리로 전면 상가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후면 상가와 청년 카페가 하나의 덩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차장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것이고, 자 이제 2층 보면은 공연장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의 덩어리를 나눠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320, 360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구나.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나눠져 있으면 벌써 매칭이 되는 게 벌써 생기죠. 주차장의 면적과 공연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감을 일단 잡을 수가 있어요.
근린상가 150, 운영사무실 40. 하나의 덩어리인데 190인데 여기서 뭐 이 덩어리하고 엮일지는 지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공용공간 270. 공용공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외부 공간, 진입마당, 야외마당, 자연집안에 배치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지문 고려사항을 보면은 건축물 1m 이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 뭐 1.5에서 2m씩은 다들 이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0m 도로에서 진출하면 지상 1층에 배치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 교차로에서 몇 미터까지는 주차장 진입로가 있으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어딘가가 주차장의 입구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주차장 말씀드렸고, 근린상가는 맥락을 고려해서 전면상가, 후면상가에 있는 차를 상부 개방형으로 계획한다. 그래서 요 문구를 읽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텐데, 여기가 근린상가 지역이 후면상가가 있어요. 여기 전면상가가 있고, 마찬가지 옆에도 전면상가가 있고 후면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동일하진 않더라도 이쪽에 전면상가가 배치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에 후면상가가 배치가 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 근린상가는 외부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며 개별 상가의 평면 비율은 1대1을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개별 상가는 여기에 보시면 개별 상가 2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 개별 상가가 25제곱미터의 개별 상가가 1대2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이 개별 상가의 개별을 잘 못 보고 그냥 상가의 평면 비율로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지문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후면 상가를 위한 개방형 보행도로는 20m 도로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여기에 전면 상가가 있고 여기에 후면 상가가 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는 자동차의 진입로가 생길 것이고, 여기서 이만큼 어느 정도에는 후면 상가를 위한 개방형 통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지문을 읽고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횡단보도에서 찾기를 건너서 사람이 바로 후면 상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면도를 작성하거나 배치도를 작성할 때 이런 횡단보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데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 잘 봐야겠죠. 왜냐면은 보행자들의 동선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청년 카페는 10m 도로에 면하여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후면 상가에 청년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후면 상가 어딘가에 10m 도로에 접하면은 여기가 청년 카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는 여기서부터 2층이죠.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는 북측 보행자 전용 통로에 면하여 계획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 과연 여기서 2등분을 한다면은 어디가 진입마당이어야 되고 어디가 야외 무대여야 되느냐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망이라고 썼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 통로가 있고 여기도 보행자 길이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 교차되는 지점인데 이쪽이 진입마당이라고 당연히 저도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작도를 했고요. 다목적 공영장의 주 진입은 보행자 정도에서 개입 야외무대에 연계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진입이면은 여기가 야외 무대였고 여기서 다목적 공연장이 출입이 된다는 것을 계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영사무실과 임대사무실은 공연장 영역을 잇는 연결 통로를 계획한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m의 이 영역은 결국엔 얘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면 상가. 왜냐하면 이 주차장 덩어리와 얘 덩어리 그리고 후면 상가의 덩어리 얘랑 또 합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 덩어리가 다목적 공연장이 후면 상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전면 운영사무실과 임대사무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후면 공연장과 여기가 공연장 영역이죠. 연결 브릿지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사무실과 임대사무실은 직통계단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1층에 있는 전면상가 영역에서 어딘가에 직통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여기가 있어도 되고 여기도 있어도 되고 그건 이제 고민해서 판단해 봐야죠. 승강기. 이건 코어 얘기니까 코어는 코어 위치에 잡으면 되고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거를 필히 글씨로 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드려야 됩니다. 방화구획, 피난안전, 무장애 및 에너지 전략 관련해서 무언가를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은 방화구획을 필히 그려서 방화구획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피난안전, 무장애 및 에너지 전략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피난안전 관련해서 뭐 계단, 직통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장 램프라든지 기타 레벨 표시, 에너지 절약 하면은 뭐 수평 루버, 수직 루버, 기타 여러 가지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을 평면도에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문제가 처음에는 되게 난감했어요. 뭐가 난감했느냐? 주차장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왜냐면 이 폭이 34m, 42m인데 전면에 상가를 배치를 일단 했고 후면에 상가를 배치를 하고 나서 이걸 면적을 6개인가요? 25제곱미터씩 네 6개죠. 1, 2, 3, 4, 5, 6 하고 나서 이 진입로 폭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차장의 진입로는 6m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문을 살펴봤더니 3.5m 이상이면 된다라는 요 문구를 제가 잘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읽고 바로 저가 운이 좋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3.5m만 일단 확보를 하자. 그래서 주차장은 횡단보도에서 제일 먼 곳으로 해서 이쪽에 3.5m를 확보를 해서 쭉 뺐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 상가의 뒤편으로 주차장을 계획했고요. 주차장을 계획했고 그 다음에 전면 상가 중에서 횡단보도와 맞춰서 개방형 통로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후면에서 들어가서 이쪽에 로비와 뭐 코어, 화장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에서는 진입마당, 야외마당, 다목적 공연장, 거기에 대한 지원실이 붙어 있었고 또 하나실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고 코어, 뭐 화장실, 그리고 연결 브릿지, 여기 임대형 사무실, 운영 사무실, 계단을 여기서는 통로,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1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치만 잡으면 평면도는 솔직히 저는 2시간을 계획을 세우고 1시간을 작도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했었고 또 평면도를 직접 한번 그려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단면도 그렸던 것처럼 플로터가 프린터 출력하듯이 웬만한 선은 한 번에 다 그리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선을 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선을
다 그리자라는 마인드로 연습을 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뭐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평면도는 저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 표에다가 위치 잡는 면적도 이게 하나의 50제곱미터로 내가 스스로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상가의 하나의 크기가 25제곱미터였었는데 요 반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2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그러면 4칸,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2칸,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도 잘 모를 때 처음에 평면도를 연습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스판의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이 스판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토의를 한 결과도 중요한 것은 진입마당이 여기 있어야 되면 여기에 진입마당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여기에 야외 무대라고 명시가 돼 있고, 여기에 다목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여기에 코어가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전면 상가가 있고, 여기에 후면 상가가 있다라는 이런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를 7천으로 그렸어요. 근데 다 그리고 나니까 면적이 안 나와. 여기가 7,20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치수만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면 7,000과 7,200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스케일로 재보면서 여기 7,000인데 왜 7,200으로 했지라는 측정은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 위치가 제대로 가 있구나. 여기 청년 카페가 여기에 제대로 가 있구나. 여기에 전면 상가가 제대로 가 있구나. 전체 이격거리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지, 스케일자를 대서 7,000밖에 200분의 1에 7,000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왜 여기 7,500이라고 했지? 여기서 여기는 스케일로 재보니까 8,000인데 왜 얘는 8,200이라고 명시를 했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200분의 1이에요. 저희는 계획을 잡는 게 평가의 중점인 거지, 만약에 제도만 열심히 하는, 어려서부터 제도만 했고, 저희 솔직히 CAD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웠다, 정말 지문에 있는 것을 다 반영했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7,000이다 7,200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적을 이제 나중에 그림을 여러 가지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동일한 스판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는 7,000으로 갔고, 여기는 뭐 6,500으로 갔고, 여기는 8,200으로 갔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면적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듈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생깁니다. 처음부터 안 생기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이런 표로 해서 50제곱미터다 생각으로 하시다가, 여기 50제곱미터는 뭐 예를 들면 7.2 곱하기 7을 할 수도 있는 거고, 6.5 곱하기 8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되고, 답을 찾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면도를 직접 한번 그려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